음, 오늘 이 시간에는 막대 그래프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막대 그래프가 뭔지 친구들도 많이 봤을 텐데,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막대 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내고 자료를 활용하는 것까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그 수진의 마을에서 표로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 토양 오염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대해서 어, 표로 나타내 보았네요. 자, 그럼 친구들, 아, 다시. 수진의 마을에서 환경오염에 관련된 해서 관심 있는 내용을 지금 조사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번에 6학년이 공부했던 것처럼 각각 표에다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이 관심 있던 것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였어요. 이해됐어요? 아, 진짜? 자, 근데 수진의 마을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어, 표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환경 문제에서 대기오염 사람 수는 모두 몇 명인가요? 그렇지. 대기오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모두 12명입니다. 그럼 수질오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이에요? 네, 바로 4명입니다. 토양오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몇 명이지요? 맞았어요. 6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사한 내용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요? 그렇지. 22명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표로 여러 가지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표로 한번 나타내 보았어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환경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그렇지. 대기오염이야. 그러면 대기오염은 모두 몇 명이 관심 있어 하죠? 12명. 수질오염은 음, 4명. 토양오염은 모두 몇 명이 관심 있어 하죠? 좋아요. 6명이 관심 있어 하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이 표를 보고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환경 오염 무엇이냐,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에 대해서 몇 명이 관심 있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에 대답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그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었네요. 먼저 이 막대 그래프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이 막대 그래프의 제목. 그렇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환경 문제입니다. 가로축은 뭐로 되어 있죠? 가로축은 이 아래에 있는 걸 말해요.
여기 있는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가로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환경 문제를 가로축이라, 환경 문제는 가로축에 적어져 있네요. 그럼 세로축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세로축은 사람 수에 대해서 써놓았네요. 그러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문제는 어떤 어떤 문제인가요? 그렇지. 대기오염. 막대의 길이가 길수록 사람들의 관심 있는 환경 문제가 되겠죠. 가장 긴 것은 대기오염이고 두 번째로 긴 건 뭐죠? 그렇지. 그 다음은 토양오염. 그 다음은 수질오염이 되겠습니다. 친구들이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가로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가로는 뭘 나타내고 있죠? 사람 수. 좋아. 2번 바뀌었어요. 자, 세로축은 세로축. 문제. 그렇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막대 그래프 공부를 해봤는데 내일은 우리가 직접 이 막대 그래프를 직접 조사해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 가지 자료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고 해석하기를 할 건데 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지. 조사하려면 조사 항목을 먼저 적어야죠.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죠. 다른 학생들한테 보여주기. 지난번에 6학년이 하는 거 공부해봤죠?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막대 그래프를 나타낼 때 먼저 조사하고 싶은 항목을 정합니다. 월드컵 우승국은, 가장 하고 싶은 꿈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또는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걸 조사 항목을 정했으면 그- 직접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 수를 나타낼 때는 붙임딱지로 지난번에 했던 스티커 같은 걸로 붙임딱지 사람들한테 직접 붙일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어봐서 내가 정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렇게 표로 조사한 내용을 붙임딱지나 정자로 나타내면 그것을 표로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 조사한 내용을 표로 정리를 했으면 이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낼 때에는 먼저 제목은 무엇인지 쓰고 가로는 무엇으로 할지 세로는 무엇으로 할지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표에 따라서 눈금의 크기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사람 수대로 건들면 사람 수는 한 칸 한 칸 한 칸이 되겠지만 눈금 한 칸의 크기는 사람 한 명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에 용돈을 얼마나 쓰나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눈금 한 칸이 1,000원이 되겠지. 이렇게 눈금의 크기를 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막대를 그려보고 이 막대의 길이가 어떤지 해석합니다. 가장 막대의 길이가 긴 것이 가장 많은 항목이고 사람 수가 가장 적은 항목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영수철 길이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가장 길었다, 가장 적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알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할 수 있었죠.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래서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조사하고 할 건데 오늘 공부한 내용 다 이해가 되나요? 좋아요. 그러면 내일 또 즐거운 수학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